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생활비, 또 하나는 의료비인데요. 이 중에 생활비는 우리가 경제력에 맞게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텐데 내 목숨과 직결이 되는 의료비는 쉽게 줄일 수 없는 게 현실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노후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떻게 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이 정보도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 훌륭한 전문가들의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예, 노후에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자 같은 보험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하셨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날씨가 많이 풀리고 있죠.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식이 준 용돈 병원에 다 갖다 주게 생겼다고. 저도 주변에서 종종 듣는 얘기인데요. 노후에 은퇴 준비를 열심히 잘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용돈을 받아서 은퇴 자금을 받으셔서 병원에 갖다 주는 이런 일들이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나이 먹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은퇴 자금을 조금 다른 데 쓰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보험에서 해결하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어르신들한테 통계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지를 여쭤보는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문제가 가장 큰 게 건강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1, 2순위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건강하고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을 즐겁게 사실 수가 있는데요. 경제적인 문제하고 건강 문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똑똑한 보험 하나 제대로 해 놓으면 건강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좀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출발을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의 현실은 이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러분들 저희 그 119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내 평생의 대부분의 병원비를 돌아가시기 직전 70, 80대에 의료비를 다 쓴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처럼 도표에서 말해주는 게 연령대가 올라가면 이렇게 기하학적인 숫자들이 거의 병원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현금으로 내느냐, 보험에서 도움을 받느냐,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구수는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뉴스 보셨을 텐데요.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사망하신 분이 출생 인구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점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때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훨씬 더 고령 인구가 많아질 거고요. 그 고령 인구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60대 10살로 끊어서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험이 가장 없는 연령대가 60대가 보험이 가장 없는 연령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이분들이신데 보험은 하나도 없으시고 자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할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고령자 실손보험이 다음 달부터 4월부터 개정이 된다, 어떤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점점 더 좋은 폭이 많아질까 아니면은 조금
운신의 폭이 좁아질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상태에서는요, 어르신들께서 실손보험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나마 가장 작은 보험료로, 젊은 친구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실손보험이 많이 비싸진다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사정 내에서도 조금 어떻게 현명하게 할지를 한번 제가 구성을 해봤는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몽땅이 상해로 다쳤을 때나 질병으로 내가 아팠을 때나 실손보험에서 도움받는 이 아랫부분은 이것을 우리가 실손보험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손보험 말고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냐면, 어르신들이 상해로 입원을 하거나 상해로 수술하는 경우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뼈가 약해져 있고 근육이 많이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치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요. 딱 그런 것들하고 실손보험만 모으면 가장 저렴하게 실속형으로 나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험료를 한번 보시면 61세에는 60세부터 한 70세까지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7만 원 선 정도? 뭐 할인 경우도 있겠지만 7만 원, 65세로 오시면 7만 7천 원 이 정도로 이 모든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상해 입원 일당, 상해 수술비, 그 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상해 사망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7만 원대 정도에서 60대에 계시는 분들은 실손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70세로 오시면 8만 5천 원, 8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매월 8만 원 정도가 되면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병원에 가셔서 목돈으로 막 이렇게 풍덩 들어가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실손보험이 젊은 친구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보셔서, 이거는 자식 입장에서도요, 한 달에 차라리 몇만 원 내는 게 낫지, 큰 병으로 병원에 가셔서 중환자실에 가족 중에 누가 한번 들어가면 일주일 단위로 몇백만 원씩 결제를 하는 거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를 대비를 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그 나이가 됐다 그러면은 뭐가 조금 궁금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장기 요양에 대해서 굉장히 니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장기 요양을 어떻게 저희가 보험에서 도움을 받냐면, 1급, 2급, 3급, 4급, 5급처럼 정부에서 우리가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을 하는데요. 1급은 굉장히 중증이고 4급, 5급은 조금 경증이기는 한데, 이럴 때 보험에서는 이렇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장기요양 간병비라고 해서요, 2천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이 1, 2급과 1, 4 이렇게 두 가지 테이블로 나누어져 있는데, 2천만 원, 6천만 원, 그리고 연령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45세로 오시면은 다시 이렇게, 50대로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줄어들죠.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까지 앞에서 실손보험과 포함해서 장기요양 등급까지 보험료는 하단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실손보험과 장기요양 이 두 가지만 준비를 한다 그러면 65세 이상부터 이렇게 준비가 되는 보장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 실손보험 이전에 정상적인 실손보험과 그리고 장기요양 이 두 가지만 잘 믹스를 한다 그러면 자식들한테도 눈치 안 봐도 되고요. 내가 받는 연금을 연금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이 없는 고령자분들께서 대체 어떤 보험을 해야 되나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앞에 보여드린 이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께서 혼자 지내시는 자녀분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갑자기 아프면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혼자 지내시는 분들, 자녀분들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는 중인데, 어떨 때 보장을 받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전처럼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고요. 보험이 많은데 쓸만한 보험이 없어서 내가 과연 이거를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신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보험의 특징은요,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 보장이 받는 게 내용이고, 입원 간병비라고 해서요,
요즘 입원 일수가 예전처럼 막 한 달 이렇게 길게 안 가고 의학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통원치료 이런 식으로 많이 넘기기 때문에요. 하루나 이틀 정도 입원을 했을 때 입원비를 지원받는 이런 형태의 입원 일당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곱하기 몇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루나 이틀을 입원했을 때 그냥 정액으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입원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담보를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말씀드렸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보셔서 앞으로 노후에 들어가실 분들 포함해서 부모님을 걱정하신 자녀분들까지는 일단 노후 실손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믹스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보험은 건강할 때, 젊을 때 가입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오늘은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여기에 장기요양보험까지 정보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습니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종신보험증권에 보장이 없는데 왜 이런 건지 좀 알고 싶고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 추가 납입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고 지금 제가 실손이 없어요. 예. 실손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아직 실손보험은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거죠? 네. 보험 2건 가입하셨다고 저희에게 연락을 하셨던데 삼성생명의 그 무배당 여성시대 건강보험 한 건 있으신데 이거는 완납을 하셨네요. 네. 예, 흥국생명에서는 평생 보장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평생 보장보험의 보장이 거의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손 보험이 없었다는 건 그동안 병원을 뭐 자주 안 가셨다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신 편이신가요? 네, 아픈 데는 없어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40이요. 40 되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경아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40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종신보험증권에 보장이 없다고 왜 그런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워서 추가로 가입하는 건 어렵겠다. 실손 의료비는 꼭 가져가야 되는 건지 등등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목이 막 이상해지네요. 열심히 한번 제가 검토한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보험료 다 끝나신 거, 보장만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보장받을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 눈에 굉장히 좋은 게 들어왔어요. 그 여자들의 걱정은요. 그 큰 암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암이 생기기 전에 왜 뭐 근종이라든지 조그마한 거 이런 것들이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지금 보험료 다 내놓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거에 여성질환 수술비라는 게 500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큰 병이 걸리지 않으셔도 여기에서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셔서 우선은 저도 같은 여자라서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물론 여성 특정암이나 암 진단비, 기타 수술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부인과 질환 아닌 수술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봐서도 굉장히 좋은 보험을 하나 딱 가지고 계셔서 그거는 이제 일단 만점을 하나 드리고요. 네. 두 번째 고민이 되시는 게 종신보험이 2012년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한 6년 정도 보험료를 납입을 한 상태인데 이게 내가 꼭 죽으면 누구한테 이렇게 좀 사망보험금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하셨나 봐요. 그냥 저축성으로 그렇게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네. 그냥 소개로 한 거라서요. 네, 맞아요. 종신보험에 저축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저축의 기능도 있고요.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이 종신보험을 가지고 저축성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연금 전환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종신보험 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사망하시면은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드려야 되는 게 이 안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1억이라는 거를 보장을 해드리려면 뭐 보험료를 많이 못 받았을 때 1억을 드려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많이 유지했을 때 1억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그만큼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능에는 저축과 연금 전환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 같아도 이거를 지금 해약하자니 원금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뭔가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뭔가를 또 지금 보험료를 내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이런 상황이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방법은요, 이 보험을 몽땅 다 해약을 하시기에는 손해가 너무 크시니까 이 기능 안에 보험료를 잠깐 납입하시지 않아도 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근데 납입을 안 하더라도 위험보험료는 빠지는 이런 기능,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실을 조금 최소화하시려면은 이 납입한 시간을 조금 더 두셔가지고 기다리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돈을 안 내시는 방법. 네. 두 번째는 몽땅 해약하지를 마시고요. 보험료가 15만 2천 원이니까 한 7, 8만 원대로 줄이시는 거예요. 감액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월 납입하시는 거를 반 정도로 줄이시고 나머지 여분을 가지고 15만 원 중에 한 7만 원은 줄여 놓으시고요. 나머지 여분을 가지고 앞에 암보험은 되게 잘 돼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혈관 질환, 괴통 이런 것들은 보장이 전혀 없으시니까 그 줄인 거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지금 비어있는 혈관 질환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수술 그런 실손보험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약하면 돈을 안 주지만 월보험료를 싸게 만들어져 있는 무해지 환급형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종신보험을 반으로 줄이셔서 나머지 여분을 가지고 필요한 실손보험하고 혈관질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은 이 범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전략을
전략을 일단 보험료를 안 내는 방법 한 가지, 두 번째는 반으로 줄여서 감액을 해가지고 필요한 거를 준비하시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견적을 좀 받아보시면은요, 한 이 정도 선은 내 가능하겠다 이런 게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바꾸시는 방법을 찾아보시면은 좋은 방법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안 내고 줄이는 아니지? 안 내고 보장이 더 추가된다는 게 괜찮은 것 같네요. 아, 예. 보험료를 조금 안 내시고 기다려 보셨다가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약환급금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계속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셔서 이미 원래는 보통은 종신보험을 20년 납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15년 납입하시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15년 내기로 하신 건데 그 중에 한 6년 정도 내셨으니까 아직 반은 안 되셨고 뭐 3분의 1은 넘으셨고 이 정도 상태이신데 이제 어느 정도 손실률이 어느 정도 되신지를 봐가면서 안 내는 방법을 취하실 건지 아니면 감액을 하실 건지 그리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은 무리 없게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해 좀 하셨어요? 아니, 조금 부족은 한데요. 예, 그러실 것 상담을 같아요. 받겠습니다. 네. 납입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뭔 소린가 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네. 저희 지금 상담은 여기까지 할 텐데 방송 끝난 이후로 저희 김경아 전문가와 추가 통화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예, 오늘 연락 부탁드릴게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볼 건데요. 6119님께서 길게 남기셨습니다. 문자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78년생 남성입니다. 삼성생명 플래티늄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료가 걱정됩니다. 갱신 특약을 전부 제외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또 더불어서 진단비와 수술비 가입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중에 어디가 더 유리한지 알려주십시오 하셨고요. 아직 종신보험 가입 전에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 김성군 전문가님 어떠세요? 네, 예. 가입하시기 전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아주 굉장히 잘하셨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네. 일단은 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신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은 절대로 저축이 아니라 가입하시는 분이 유고가 될 때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생활비라든가 어떤 도움을 주고자 가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가입을 하시고요.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갱신 특약이 많아서 가입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대한 어떠한 보장만 갖고 가시고요. 또 특히 나머지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이렇게 지금 또 문의를 하셨는데 특히 진단비 중에서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단비 범위가 아무래도 넓고요. 생명사 같은 경우는 남성 생식기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다 일반암으로 돼 있고 또 흔히 요새 또 말이 많은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도 다 일반암으로 돼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손해보험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수술비도 옛날에는 생명보험이 1~3종 수술비 할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에 못지않게 손해보험사도 수술비가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보장적인 사망 쪽은 생명에서 준비하시고요.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이런 보장 측면에서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려봤고요. 또 문자 볼게요. 9791님께서 적으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뇌혈관 진단비가 좀 비싼 것 같은데 꼭 필요합니까? 라고 적으셨어요. 보험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꼭 필요합니까? 뇌혈관? 너무 정확하게 분류를 해주셔가지고 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단점이 확률이 넓은 거를 다 보장해주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뇌혈관에 보장이 되는 게요. 진단비처럼 진단서만 가져오면 바로 돈을 주는 이런 뇌혈관 진단비가 있고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면 수술비를 주는 이런 담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네. 다른데 뇌혈관 진단, 뇌혈관으로 수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진단비는 한 번만 받는데 확률이 높으니까 비싸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너무 많이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뇌졸중이나 뇌혈관을 적당하게 섞어서 하시고
뇌혈관 수술비를 하시면 진단비보다는 보험료를 낮출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장점은 뇌에 한번 혈관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요, 한번 수술하시고 나면 또 계속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를 너무 많이 하시는 방법보다는 뇌혈관 수술 이렇게 하시면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장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돈을 가지고 보장을 좀 폭넓게 반복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맞춤형 보험 설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남겨주실수록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전화, 문자를 이용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또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저희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떤 궁금하신 점이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생명사에도 그러고 예. 보험을 한 3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좀 받고 싶은데 그 뭐 연금 전환도 할 수 있고 예. 뭐 그런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고요 하고요. 예. 근데 뭐 보장이 제대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오늘 좀 제가 좀 받고 싶어서요. 아, 그래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이에요. 아, 50 되셨어요. 저희 네.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2건을 주셨습니다. 지금 3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 2건 주신 것을 토대로 좀 봐드릴까요? 네. 예, 미래에셋 오케이 암보험 2004년도에 가입하신 거 이거는 완납되신 거 맞으신가요? 예. 예. 또 DGB 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있는데 이게 한 달에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을 내시더라고요. 아마 이게 이제 나중에 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고 아마 전문가께서 구체적으로 진단을 내려주실 테니까요. 그때 더 깊은 얘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내용을 좀 받아봤는데요. 저축 기능이 있다고 하는 이 종신보험이 꽤 비싼 편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유지해야 될지를 여쭤보셨고 보험이 보장이 충분한지 또 월 100만 원 정도로 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이건 어떤 게 좋은지도 알려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김성훈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보험 2가지 가입하고 계시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가 봅니다. 예. 제가 좀 명쾌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래에셋 암보험은 일단 납입이 끝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유지를 하시는 거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중요한 게 이제 DGB 생명의 리치플랜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한 50만 원이 넘게 납입을 하셨는데 이게 10년 납이세요. 예.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종신보험이니까 말 그대로 내가 사망을 했을 때 어떤 보장 자산을 받을 하셨는지 아니면 여기에 뭐 최저보증일도 좋으니까 어떠한 그런 얘기에 들어서 저축을 하기 위해서 해서 가입을 했는지 어떤 게 더 강하십니까? 이게 보장도 뭐 받으면서 나중에 뭐 연금도 이렇게 연금도 이렇게 나중에 내가 뭐 전환이라고 하나요? 네네네네. 그걸 뭐 그렇게 하면 연금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들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보장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보장적인 측면에서 바라다 보면 이 보험은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장 자산을 1억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시는 보험료가 지금 51만 원 중에서 한 45만 원 정도가 주계약 보험료거든요. 그러면 10년을 내시면은 보험이 완납이 되면 내시는 돈이 한 5,400만 원 정도가 되세요. 그리고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1억 원에 대한 보장 자산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안 되신다면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연금이라든가 이런 나중에 저축의 기능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내시는 보험료가 10년을 내시면 내시는 5,4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냈는데 이게 원금이 도달하는 시기가 한 20년 정도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내고 바로 원금이 되는 게 아니라 한 20년 정도 돼야지 내가 된 원금이 돼요. 그러면 연금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보장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자산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 보험을 갖고 가지만 만약에 저축 기능을 더 강조를 하신다면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특약들을 이제 구성하는 건 여기 실손 의료비하고 뭐 여러 가지 담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그 뇌질환 같은 경우도 여전 생명사 보니까 뇌출혈까지 보상이 안 되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장 자산을 갖고 가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가신다라고 하면 이건 유지하시고요. 만약에 저축 기능이 한다라면 이거를 좀 다시 갈아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월 100만 원에 대한 연금을 가입을 하시겠다는 그거랑 같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51만 원 정도 내시는 거를 일단 보장 자산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단독 실손 의료비도 좀 준비하시고요. 아까 우리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무해지나 저해지 환급형 손해보험사에 대한 보험으로 그 보장 자산을 암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급성심근경에서 각종 수술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한 12만 원 정도의 보장 자산에 대한 보험료가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한 40만 원 정도가 남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연금을 100만 원 정도 가입을 또 원하시니까 이걸 좀 극대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걸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가 많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금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셔서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이 보험에 한 10년 정도 되시면 예를 들어서 그 손해 났던 부분을 다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한 50만 원 정도의 기본 납입 금액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납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2, 3년이면은 원금이 도달을 하고요. 10년째 되는 때는 굉장히 생각하지도 않았던 많은 금액이 나의 연금 자산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어느 정도는 좀 이해는 가는데.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선생님께서 내가 이 보험을 그러니까 그 보장 자산을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저축을 할 것이냐라는 어떠한 그거를 결정을 하셔서 움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장 자산을 갖고 가신다라면 유지하시고요. 저축이란 개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갈아타시고 변액연금으로 준비하시면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지금 결정을 잘 못 내려서 그러니까 한번 제가 다시 이렇게 상담을 좀 다시 상담을 좀 받고 싶네요. 시청자님 지금 김경화 전문가께서도 함께 들으셨는데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니까 들어보십시오. 우선 어떤 거를 고르실 때요. 이 상품을 뭘 하나 고르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사업비, 수수료 이런 거를 최고로 작게 하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실 때 앞으로 뭘 하실 때는요. 두세 개 회사를 비교를 하셔서 이 회사의 사업비, 그 다음에 추가 납입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운용 보수 이런 거를 따져보시면 두 개, 세 개 회사 중에 가장 작은 회사를 내가 고를 수만 있으면 결국 그게 나한테 돈이 많이 되는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또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아,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신 공부를 해드리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51만 8,700원짜리를 만약에 하시면 20만 원짜리 계약을 하시고 나머지 그냥 한 3, 40만 원은 추가 납입 형태로 이제 원금을 제일 작게 줄이셔가지고 비용을 제일 작게 만드는 거예요. 나가는 수수료를 그렇게 하시고 추가 납입 수수료가 어느 회사는 3.5%를 내고 어느 회사는 수수료를 아무것도 안 받고 이렇게 막 다르니까 이제 저희가 알려드릴 때는 그 중에 회사 사업비라든지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거나 작은 회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관에는 나와 있기는 한데 보시기가 다 어려우셔서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고르실 때는 지금처럼 사업비나 수수료를 가장 작은 회사, 작은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요. 지금처럼 막 손해가 크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언제 돈이 되냐, 이런 고민 덜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사업비나 수수료를 쭉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일단은 제가 상담을 좀 다시 좀 받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려운 예. 부분들을 저희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존재를 예. 하는 겁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 예. 예,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십시오. 봐드릴게요. 예.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문자와 전화로 통해 들어오는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내용 또 볼 건데요. 1003님께서 주신 내용부터 함께 살펴드리죠.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전 40대 남성입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인분께서 유니버설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추가 납입을 하면 사망보장과 연금까지 일석이조다라고 하던데 이거 정말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김성근 전문가님. 이분은 만약에 그 전화 상담을 했던 그 설명을 들었으면 예. 이것에 대한 답은 제가 드렸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종신보험과 저축보험, 연금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마리 토끼를 두 가지를 갖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그 보장자산을 갖고 갈 것이냐, 연금을 할 것이냐를 좀 분리를 해서요.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그 보장자산 갖고 가고 싶으면은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만약 연금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연금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들이 그 보험의 목적과 거기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아마 이 설명 들으셨다면 이해를 금방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 또 볼게요. 7506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암보험은 얼마나 있어야 충분합니까? 암 진단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원 전문가님.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대구에 계신 여자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 아니실 것 같고.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고민하시는 거는 주변에 이제 부인이나 가족 중에 어느 한 분이 암에 발병을 하니까 암을 위해서 치료하는 병원비보다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에 오래 입원 안 시켜주니까 대학병원 근처에서 숙소, 그리고, 일을 못 하시니까 생활비, 이런 걱정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와서,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암보험이요. 암이 걸렸을 땐 요즘 잘 죽지는 않거든요? 그럼 치료비는 실손보험과 몇천만 원, 이 정도면 되는데, 그거 이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KTX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하루 숙박하고 이러면 병원비 이외에 지불되는 돈들이 한 번 움직이실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드는데 한두 번에 안 끝나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발병하셨을 때 진단비가 넉넉히 나오셔야 그 진단비를 두고 일단 집에 생활비라든지 공과금 있으셔야 되고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한 비용들은 실손보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비를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보험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암 진단비 이것도 적어도 3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식생활 습관이나 가족력을 생각을 하셔서요. 부위별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생식기 암만 1,000만 원, 두 번째는 소화기 암만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을 따로따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일반암을 하시는 것보다 비용을 많이 줄이셔서 추가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생활 습관이나 우리의 가족력을 보시면은 그런 부위별 암보험을 추가를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암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3천, 넉넉하게는 5천만 원, 내가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나머지 생활을 다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가족력이 있거나 주변에서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암은요, 진단받은 이후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딸아이가 있는데 네. 딸아이 보험을 좀 잘 들어놨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 예. 그래서 연금보험, 제 이름으로 연금보험도 하나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좀 점검 좀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따님이 올해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16살이요. 16이요?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현대해상에서 어린이 종합보험 가입을 하셨고요. 납입기간 30년에 보험기간 30세 만기 이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IBK 연금저축보험은 작년에 가입을 하셨네요. 네. 예, 이렇게 두 건의 보험이 잘 가입을 한 것인지를 좀 봐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간략하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16살 된 딸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건데요. 만기가 짧은데 라고 하셨죠. 보험기간이 30세 만기로 돼 있는 어린이 보험이었습니다. 리모델링 할지를 여쭤보셨고 또 얼마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은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김성훈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두 가지 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첫 번째 그 아이에 대한 그 보험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이게 이제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고 지금 가입하신 지가 지금 한 6년 정도 좀 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16살이라고 하면 저는 그 이제 30세 앞으로 이제 한 그 14년만 지나면 이제 이 보험이 만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리모델링 하는 끝나고 나서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그 보험료의 부담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100세까지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16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리모델링 하는 게 더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30세 만기이기 때문에 30세에 가서 그 중에 혹시라도 무슨 사고라든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그때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아이는 지금 건강한 편인가요? 네, 아직 어려서. 네네. 그러면 지금 100세 만기로 리모델링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일단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 대한 그거를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담보도 충분히 많이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만약에 가입을 할 경우에 똑같은 암 진단비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낮거든요. 굉장히 낮은 금액에 많은 금액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 리모델링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네. 납입 기간을 좀 길게 잡으시고요. 그러면 보험료의 부담이 좀 줄어들거든요. 월 납입하는 보험료. 물론 총 보험료는 많아지지만 어머님이 일단은 한 30세까지는 내주시다가 30세 이후에는 따님한테 가져가라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암 진단비 한 5천만 원 하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3천만 원, 각종 수술비 모든 담보를 다 집어넣어도 한 9만 5천 원 정도면 충분하게 보험을 100세까지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비갱신으로. 물론 실손 의료비는 갱신입니다만 다른 담은 다 비갱신으로. 그래서 지금 정도의 리모델링 해주시는 게 아마 적기 아니냐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특히 또 지금 실손 의료비가 많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4월 달서부터 또 실손 의료비가 또 변경이 되는데 이 변경이 될 때는 과거보다 좀 나빠집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는. 그래서 일찍 가입하는 게 훨씬 좋으니 지금이라도 좀 하셔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해되시죠? 네. 네. 일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연금 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혹시 지금 직업이 주부시죠? 네. 지금 가입을 하신 거는 연금은 맞습니다만 연금 저축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거는 선생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보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금 보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금 저축보험이 있고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연금 저축보험은 뭐냐면 직장인들이 또는 개인 사업자가 보험료를 내므로써 나라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부인데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34만 원 정도를 내시면 연간 세액을 48만 원 정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전혀 그런 혜택이 없으세요. 그러면 연금저축보험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야 돼요. 네. 나중에 중간에 해지한다면 해지하니까 기타 소득세가 물리주고요. 그 다음에 연금으로 또 수령하실 때는 연금 소득세까지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인도 아니신데 주부인데 네. 세액에 대한 혜택도 못 받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세도 내고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다른 연금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께서 연금보험에 만약 가입을 하시면 저축보험이 아니라 연금보험에 가입하시면 10년을 유지하셨을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이자가 붙는 것은 전부 비과세입니다. 나라의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그렇게 갈 수 있고요. 연금을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선생님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느냐?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럼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지금 다행히 가입하시니까 작년 12월 달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바로 좀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연금보험으로 하시고요. 네. 대신 연금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공시율형 연금과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그럼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떠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가 돼야 됩니다. 화폐 가치가 지금 30만 원을 냈는데 30년 후에 30만 원만 받는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그럼 그 30만 원의 가치가 과연 현재 30만 원이랑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공시율형 현금은 10년 이상에 유지했을 때 현재는 평균적으로 한 0.7%밖에 최저보증이율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내 돈 내고 내 돈 찾는 것밖에 안 되니 네. 결국은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셔서 투자형 상품에 가입을 하시면서 투자형 상품에 가입하시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을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게 좋은데 기본보험료는 30만 원에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기본보험료 10만 원에 추가납입 20만 원을 하실 경우에는 추가납입에 대한 데는 사업비를 안 띄고요. 기본보험료에만 사업비를 한 9% 정도만 띄니까 선생님이 한 10년 정도만 납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나의 원금 이상에 대한 어떤 많은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변액에 대한 게 좀 네. 위험하다고 그러던데 괜찮나요? 그 이론상으로는 원금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이 들어온 게 2003년도서부터 들어왔는데 그 통계가 나온 자료가 있어요. 2003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 10년 동안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 그 마이너스가 됐던 게 한 0.07%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심하시고 가셔도 그 분할 투자와 뭐 DCA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너무 길고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그런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무튼 현재 있는 저축보험은 과감하게 없애시면서 연금보험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더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청자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가입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한 번만 여쭤보셨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지금이라도 더 네. 늦기 전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갈아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고민 좀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예, 연락드릴게요. 예, 저희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문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260님께서 주셨는데요. 치아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은지 팁을 좀 달라고 적으셨네요. 김경아 전문가님. 네. 예. 치아보험은 왠지 광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약간씩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임플란트나 틀니를 했을 때 조금 집중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치아보험이 있고요. 사소하게 통원 치료라든지 뭐 땜질하는 거 이럴 때 10,000원, 20,000원 이런 거를 조금 여러 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사람마다 이해 형태가 지금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은 자질구레하게 잘 병원에 안 가시는 분이 있고요. 그냥 큰 수술을 하기 전에 자질구레하게 잘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치료한테 맞게 그냥 아무거나 가입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소한 거를 빈번하게 가시는 분들은 임플란트나
틀리했을 때 보장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통원 치료가 많은 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통원 치료 잘 안 간다 이러시면은 임플란트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 중에 수술 특약 안에 임플란트 할 때 돈 받은 특약이 있는 분들은 조금 보셔야 되는 게요. 어쨌든 임플란트 하셔가지고 돈 받는 수술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통원 치료 쪽으로 치과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네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기서 끝나지만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고민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